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어 볼 주제는 바로 스테이킹입니다. 블록체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코인을 묶어두는 걸 넘어서요. 어떻게 보면 프로토콜의 어떤 경제 시스템, 또 참여 구조를 설계하는 그런 도구로까지 진화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특히 카이로스 같은 플랫폼들이 요즘 주목받던데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스테이킹의 여정을 쭉 따라가 보면요.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네트워크 합의나 보안, 이걸 위한 수탈이었죠. 그렇죠. 보안이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는 그 묶인 자산의 유동성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토큰 가치를 어떻게 나눌지, 또 운영 권한을 누구한테 줄지 이런 걸 결정하는 아주 정교한 설계 도구가 된 거죠. 설계 도구요? 네, 그래서 소위 스테이킹 3.0 시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테이킹 3.0이라? 그럼 그 시작점부터 한번 짚어보죠. 원래 비트코인은 작업증명, POW 방식이었잖아요. 네, POW. 근데 왜 굳이 지분증명, Proof of Stake, POS라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했을까요? POW에 문제가 있었나요? 그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에너지 효율성이었습니다. POW 방식은 아시다시피 엄청난 컴퓨터 연산 경쟁을 해야 하잖아요. 네, 전기 많이 먹는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력을 너무 많이 소모한다 이런 비판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POS는 이런 비효율성을 좀 개선하면서 그러면서도 네트워크 보안은 지키려는 시도에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내 자본, 그러니까 내 지분을 담보로 걸고 네트워크 규칙을 정직하게 따르겠다. 이런 약속인 거죠. 자본을 건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잘못하면 진짜 돈을 잃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종의 게임 이론 조건인데요. 검증자, 그러니까 밸리데이터가 되려는 사람은 자기 토큰을 네트워크에 스테이킹, 즉 맡겨야 해요. 네. 만약에 이 검증자가 이중 서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거래를 승인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부정행위를 하면요. 담보로 맡긴 지분의 일부, 심하면 전부가 삭감됩니다. 이걸 슬래싱이라고 하죠. 슬래싱 무섭네요. 네, 자기 자산을 잃을 위험이 있으니까 당연히 정직하게 행동할 강력한 경제적 유인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POS 보안의 핵심 원리예요. 근데 직접 검증자가 되는 건 좀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자본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반 사용자들은 그럼 어떻게 참여하나요? 네. 대부분은 직접 하기보다는 신뢰할 만한 전문 검증자한테 자기 지분을 위임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위임이요? 네. 그럼 그 검증자는 위임받은 지분까지 합쳐서 블록 생성이나 검증에 참여하고 거기서 얻는 보상 있잖아요. 네. 그 보상에서 자기 수수료 조금 떼고 나머지를 위임해준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아하. 물론 검증자가 잘못해서 슬래싱 당하면 위임한 사람들 자산도 같이 좀 잃을 위험은 있긴 합니다. 그건 감수해야 하는군요. 그렇죠. 그래도 이 구조 덕분에 기술 장벽 없이도 많은 토큰 보유자들이 네트워크 보안에 기여하고 또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거죠. 이게 마치 이자처럼 수익을 얻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토큰 이자 모델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자산을 스테이킹하면 당장 그 돈을 거래하거나 다른 데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이 꽤 클 텐데요. 바로 그 점이 스테이킹 초기의 어떤 한계점이었어요. 스테이킹된 자산은 일정 기간 동안 묶여 있으니까, 락업돼 있으니까 유동성이 사라지는 문제가 있었죠. 예를 들면 이더리움 스테이킹 해제하려면 대기 시간도 필요하고요. 네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등장한 게 바로 리퀴드 스테이킹, 그리고 LST,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이라는 겁니다. LST,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 이게 정확히 뭔가요? 스테이킹 했다는 증표 같은 건가요? 네, 거의 그런 개념이에요. 일종의 스테이킹 예치 증서나 차용증, IOU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IOU. 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리도 같은 프로토콜에 이더를 스테이킹하면 그 증표로 STETH라는 LST를 받는 거예요. STETH. 이 STETH는 원래 스테이킹된 이더의 가치를 따라가면서도 동시에 일반 토큰처럼 자유롭게 거래하거나 다른 디파이 프로토콜에 담보로 맡기거나 이런 식으로 유동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솔라나 쪽에 지토솔 같은 토큰도 다 같은 원리고요. 와, 그럼 스테이킹 보상은 보상대로 받으면서 묶여있던 자산으로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야, 이거 자본 효율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겠는데요? 정확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스테이킹 보상 따로,
유동성 따로 다 챙길 수 있으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죠. 네네. 그래서 시장 반응도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요. 전체 스테이킹된 ETH 중에 거의 40% 정도가 이미 LST 형태로 존재한다고 하고요. 40%나요? 네, 솔라나 역시 한 16% 넘어서면서 LST 생태계가 아주 빠르게 커지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트위터 유저는 스테이킹 안 하고 그냥 SOL 들고 있는 건 돈 버리는 짓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더라고요. 하하, 좀 과격하지만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거겠죠? 그렇죠. 이 LST의 등장은 단순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한 걸 넘어서 이 LST를 기반으로 한 또 새로운 파생 상품이나 디파이 전략들, 이걸 이제 디파이 프리미티브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막 탄생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테이킹이 단순 합의 방식을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까 POS 블록체인이 아닌 다른 프로토콜들도 스테이킹을 쓴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어떤 목적이죠? 네, 바로 이 지점이 이제 스테이킹 3.0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킹이라는 메커니즘 자체가 가진 어떤 참여 유도 기능, 그리고 가치 분배 기능, 여기에 주목을 하는 거죠. 참여 유도와 가치 분배. 네. 그래서 많은 DFD나 프로토콜들이 자기들만의 토큰 이코노믹스를 설계할 때 이 스테이킹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자체의 합의가 아니라 자기들 프로토콜 안에서 어떤 특정 행동을 장려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아, 프로토콜 안에서요? 네. 솔라나 생태계에서 유명한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뭐 주피터나 카미노, 생텀 같은 곳들. 이 프로젝트들이 다 자체 토큰에 스테이킹 기능을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프로토콜들이 스테이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문제가 뭘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 핵심 과제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가치 귀속, 밸류 어큐얼 문제예요. 가치 귀속? 네. 프로토콜이 잘 돼서 수익이 생겼을 때 그 가치를 누구한테 어떻게 돌려주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 하는 문제죠. 스테이킹은 이 가치를 딱 포착해서 특히 장기적으로 기여하는 토큰 보유자들한테 분배하는 아주 효과적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장기 기여자에게. 그렇죠. 두 번째는 거버넌스입니다. 프로토콜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 이걸 누구한테 줘야 할까요? 단순히 토큰 많이 가졌다고 주는 것보다 자기 자산에 직접 걸고, 즉 스테이킹하고 프로토콜의 장기적인 성공에 진짜 이해관계를 가진 참여자들한테 더 큰 목소리를 주는 게 타당하다. 이런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거 재미난 비유가 있더라고요. 전통금융에서는 의결권 있냐 없냐로 보통주 우선주 나누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크립토에서는 스테이킹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토큰의 가치 분배나 거버넌스 권한에 차등을 두는 방식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스테이킹 된 토큰이 일종의 우선주처럼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구조로 설계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정확히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스테이킹이 토큰의 성격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설계 요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스테이킹의 진화에는 필연적으로 인프라의 발전이 뒤따라야 했습니다. 특히 솔라나 생태계에서는 지토의 등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지토. 아까 그 스테이킹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슬로건, 그거 참 인상적이었는데 지토가 구체적으로 어떤 인프라를 만든 건가요? 지토는 솔라나 기반의 스테이킹, 그리고 리스테이킹을 위한 핵심 기술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리스테이킹을 설명드리면 이미 스테이킹된 자산, 예를 들면 LST 같은 걸 활용해서 다른 프로토콜이나 서비스의 보안을 강화하는데 다시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아, 스테이킹 된 걸 또 쓴다. 네. 그런데 지토의 진짜 중요한 기여는 뭐냐면 솔라나의 표준 토큰 형식인 SPL 토큰 있잖아요. 그 SPL 토큰이라면 어떤 것이든 스테이킹하거나 리스테이킹할 수 있는 범용적인 스테이킹 엔진을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범용 엔진이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SOL 스테이킹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자기들 필요에 맞게 스테이킹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그 기반, 그 틀을 마련해 준 거죠. 그럼 그 지토 엔진을 활용한 실제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잠깐 MEV라는 것도 나왔는데 그건 뭔가요? 일단 뭐 KYSOL, KYJTO 같이 다양한 LSD 발행을 지원하는 게 기본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MEV, Maximal Extractable Value 관련 기능입니다. MEV. 이게 뭐냐면 블록체인에서 트랜잭션 순서를 좀 조작하거나 특정 정보를 이용해서 검증자나 뭐 검색자들이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걸 말하는데요. 이게 때로는 사용자한테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지토는 이 MEV를 잘 포착해서 그 이익의 일부를 사용자,
그러니까 스테이커들에게 보상으로 돌려주는 팁 라우터 같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미 뭐 100만 달러 이상의 보상을 사용자들에게 분배했다고 하더라고요. 100만 달러 이상이요? 꽤 크네요. 네, 그래서 지토는 스테이킹이라는 개념 자체를 단순한 합의 수단을 넘어서 토큰 이코노믹스를 설계하는 어떤 인프라 레이어로 확장시켰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토가 그런 강력한 스테이킹 엔진, 인프라를 만들었다면 그럼 카이로스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 둘의 관계가 약간 헷갈리는데요.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지토가 잘 닦인 고속도로 같은 인프라를 깔았다면 카이로스는 그 고속도로 위를 달릴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자동차, 그러니까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자동차. 네. 카이로스는 지토가 구축한 그 강력한 스테이킹 인프라를 솔라나 기반의 여러 프로젝트들이 아주 쉽고 효과적으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돕는 분배 레이어 또는 뭐 활용 플랫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분배 레이어 활용 플랫폼? 네. 빌더, 지토가 만든 인프라를 모든 프로젝트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게 카이로스의 핵심 철학입니다. 그럼 프로젝트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돕는다는 거죠? 화이트 라벨 형태로 제공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화이트 라벨이라는 건요. 카이로스가 미리 만들어 놓은 스테이킹 솔루션의 어떤 기본 틀이 있어요. 이걸 각 프로젝트가 가져다가 자기들 브랜드 로고 붙이고 뭐 보상률이나 락업 기간 같은 세부적인 내용들은 자기들 입맛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해서 마치 자기들이 직접 개발한 것처럼 바로 출시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아, 자기들 것처럼 보이게. 그렇죠. 덕분에 프로젝트들은 복잡한 스테이킹 시스템 개발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비용을 확 아낄 수 있고 자기들의 핵심 비즈니스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카이로스는 굉장히 다양한 모델을 지원해요. 예를 들면 리스테이킹이랑 NCN이라고 뭐 합의에는 직접 참여 안 하지만 데이터 제공 같은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노드를 활용해서 복잡한 분산 합의 모델을 만들려는 프로젝트도 지원하고요. 네. 반대로 뭐 프로토콜 수익으로 토큰을 시장에서 사서 소각하고 그만큼 새로 발행해서 스테이커한테 나눠주는 비교적 단순한 토크노믹스 모델을 구현하려는 프로젝트도 다 지원합니다. 그렇군요. 개발 부담 없이 그냥 가져다 쓰면 되는 거네요. 맞춤형으로. 그럼 왜 이렇게 점점 더 많은 프로젝트들이 자체 토큰에 스테이킹을 도입하려고 할까요? 그 이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탈중앙화된 합의 구조를 상대적으로 좀 쉽게 갖출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체적으로 막 수많은 검증자 네트워크 구축하고 관리하는 거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네, 어렵겠죠. 근데 지토 같은 공유 인프라와 카이로스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면 그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도 어느 정도 분산된 보안과 합의 구조를 설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토큰 보유자의 성향을 좀 구분하고 장기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홀더와 트레이더를 구분한다? 그렇죠. 단순히 가격 변동에 따라서 사고 파는 단기 트레이더랑 프로젝트의 비전을 믿고 오랫동안 토큰을 보유하면서 기여하는 홀더는 다르잖아요. 스테이킹은 바로 이 후자, 홀더들을 식별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보상과 거버넌스 권한을 줌으로써 프로젝트와 홀더 간에 어떤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고 건강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아, 장기 투자자들을 우대하는 거군요. 그리고 아까 리퀴드 스테이킹으로 얻는 추가적인 이점들도 있었죠. 네, 물론이죠. LST를 활용하면 그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크고요. 또 스테이킹 보상이 자동으로 재투자돼서 복리 효과를 누리게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복리 효과까지. 네, 그리고 뭐 세금 측면에서도 국가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토큰을 직접 팔아서 현금화하는 것보다 스테이킹 보상을 받는 게 더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 때문에 요즘 토큰 프로젝트라면 스테이킹, 특히 리퀴드 스테이킹 도입을 거의 뭐 핵심 전략으로 고려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론적인 설명도 좋지만 역시 실제 사례를 보면 더 확 와닿을 것 같습니다. 아까 카이로스랑 협력해서 리얼 스테이킹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노무 프로젝트, 그 이야기 좀 더 자세히 해주시죠. 아, 네. 노무. 이 프로젝트도 참 흥미로운데요. 솔라나 기반이고 소비하면 돈을 버는, 즉 스펜 투 언 마켓플레이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비하면 돈을 번다? 네. 사용자가 플랫폼에서 뭐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행위 자체가 프로토콜 참여이자 일종의 소유권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델을 추구하는 거죠. 오. 노무는 자체 토큰인 노무를 스테이킹하면 S노무라는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을 발행하는데요. 이 S노멀의 보상 메커니즘이 바로 키러스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실제 수익, 리얼 힐드에 기반한다는 점이에요. 실제 수익 기반이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다른 스테이킹 모델하고 뭐가 다른 거죠? 많은 프로젝트들이 사실은 그냥 매년 정해진 비율로 토큰을 추가 발행,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그걸 스테이킹 보상으로 지급하거든요. 네, 보통 그렇죠. 이게 단기적으로는 보상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길게 보면 토큰 가치를 계속 희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량이 늘어나니까. 근데 노무의 S노무 모델은 다릅니다. 노무 마켓플레이스에서 실제로 발생한 거래 수수료, 예를 들면 달러 가치에 연동된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은 수수료의 일부, 초기 설정으로는 10%라고 하던데 이걸 재원으로 써요. 아, 진짜 돈으로? 네. 이 수수료 수익으로 시장에서 노무 토큰을 다시 사들입니다. 바이백. 그리고 그 사들인 토큰을 소각하고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딱 그 소각된 양만큼만 새로운 노무 토큰을 다시 발행, 리민트해서 S노무 보유자, 즉 스테이커들에게 분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외부에서 벌어들인 진짜 수익으로 토큰을 사서 소각하고 그 가치만큼만 딱 스테이커한테 돌려주는 거군요. 인위적으로 토큰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프로토콜에 성공하고 보상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네요. 와, 바로 그 점입니다. 프로토콜의 실질적인 경제활동에서 나온 수익이 스테이킹 보상의 원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무 측에서도 99%의 스테이킹은 가짜다. 카이로스 기반의 S노무의 리얼 스테이킹을 소개한다. 이렇게 자신들의 모델을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토큰 경제를 위한 진짜 스테이킹, 리얼 스테이킹 모델의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스테이킹이라는 개념이 정말 크게 확장되고 진화했다는 게 느껴지네요. 처음에는 네트워크 협의, 컨센서스를 위한 1.0 시대를 지나서 유동성, 리퀴디티 문제를 해결한 2.0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아예 프로토콜의 경제 구조 자체를 설계하는 토큰 이코노믹스 단계, 그러니까 3.0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지토 같은 이런 인프라 빌더들, 그리고 카이로스 같은 활용 플랫폼, 또 이들의 기술을 바탕으로 노무처럼 실제 수익에 기반한 리얼 스테이킹 모델을 구현하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만들어가는 생태계 자체가 바로 스테이킹 3.0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스테이킹은 단순히 자산을 묶어두는 행위를 넘어서요. 프로토콜의 어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치 분배 장치이자 또 진정한 기여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거버넌스 도구, 그리고 프로젝트와 커뮤니티 간의 어떤 장기적인 관계를 맺는 핵심적인 참여와 소유의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참여와 소유의 구조라 스테이킹이 프로토콜의 성공, 그리고 참여자의 참여, 또 실질적인 가치 창출을 이렇게 긴밀하게 엮어주는 핵심 고리가 된다면 앞으로 또 어떤 혁신적인 가치 교환 방식과 커뮤니티 모델들이 등장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던져보면서 오늘 논의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